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밤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요. 일단은 관세 협상 난항으로 우울하게 시작했던 우리 시장. 이제 오후 들어서 삼성 파운드리의 22조 테슬라 칩 수주 공시로 대장 섹터인 반도체에서 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 7만 원 회복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 상승이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더운 날씨에 또 시원하게 쏴주었네요. 이번 테슬라 수주를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 생산 물량도 추가로 가져오게 된다라면 더할 것 없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등의 이슈로 개인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또 어떤 이슈를 주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느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저희 마켓 위너 종목 월드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힘차게 경기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종가 베팅의 달인 김동하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삼성전자의 약진이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덕분에 좀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가 좀 관건이 되겠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관세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지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매매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좀 발굴을 해왔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월요일 시작 누구보다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김동하 파트너와 함께 이 시장을 읽어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글지글하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동하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동하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6강에 어떤 종목들이 출전하게 되었을지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도체에서 다양한 종목들 나와줬습니다. 거기에다 최근 흐름 좋았었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대거로 좀 출전하게 됐네요. 이제 처음 보는 이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 최종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될지 쭉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오늘은 16강전 출전한 종목들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16강전의 1라운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랑 풍산이 붙었네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트너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해주셨던 종목이고 메타바이오메드는 이제 실적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공급망 부족하다라는 수혜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쟁쟁한 두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네, 일단 뭐 견고하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 풍산이기 때문에 네. 일단 풍산을 먼저 올리는 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메타바이오메드에 뭐 지분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네. 굉장히 서운하네요. 언급조차도 안 해주시고 풍산으로 바로 가시네요. 네, 메타바이오메드.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종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일단 오늘 한 차례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네.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이슈가 있었던 것 대비해서 상승을 좀 견조하게 유지해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좀 사실상 주가의 기본적인 상승에 좀 베이스가 되려면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네. 또 수급이 또 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수급도 사실 아직까지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중기적으로까지 봤을 때에도 기존에 좀 탄탄하게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풍산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확실히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예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하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또 많이 종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풍산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볼게요. 삼성전자와 한국항공우주. 이제 계속해서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네. 오늘 출전할 것 같다라고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살 걸. 네, 지난주도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TSMC한테 사실 많이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시장 네. 점유율을 봤을 때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대략 한 70% 정도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대략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가져가면서 좀 많은 열세를 보였는데 네. 이번 수주를 물꼬로 트면서 좀 다 이제 각자 좀 큰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네. 길이 되었으면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 네, 아닌가요? 같이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네. 앵커님 멘트를 좀 빌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한국항공우주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풍산과 좀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한 종목이고 그동안의 상승세도 굉장히 괜찮았죠. 시장이 좀 약진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뭐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수주가 네. 사실 굉장히 좀 큰 임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사실 네. 전전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때 살 걸. 네, 그때 살 걸 하면 이미 늦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문턱에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네. 또 한국항공우주는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전자 이야기만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사실 다들 아시겠죠? 이제 K방산, 우주산업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상승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유명한 직종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나 앞으로 반도체, 우리나라 파운드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이제 7만 원 고지를 막 넘겼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 8만 원, 9만 원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삼성전자의 손이 먼저 가는 게 좀 사실일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재정적이고 조금 더 파이가 큰 삼성전자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4강의 문턱을 좀 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KT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라고 하죠. 요거 공급 파트너로 좀 선점이 됐다라는 이슈가 오늘자로 좀 나와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켓위너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반도체 네. 쪽인데 요거는 어느 종목을 선택해 주실 건가요? KT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봤을 때 네. 말씀해 주셨듯이 KT 좀 임팩트 있다 싶어서 사실 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공부를 했는데 오늘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나온 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향후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상 상승폭, 상승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KT보다는 ENF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용 이제 제품을 좀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온 부분도 한몫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 메모리 수요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뭐 시너라든지 뭐 시가액 그리고 CMP 슬러리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처음으로 마케팅에서 다뤘지만 굉장히 설명 길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답 잘 맞추고 계시네요. 다음 라운드. 네. 이제는 조금 우리 김동아 파트너님을 아시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ENF 테크놀로지 말씀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코미코. 이제 우리 파트너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섹터긴 하지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이 좀 또 예고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매출이 6조 원에 육박하다라고 합니다. 줄줄이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은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오늘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미코 역시도 실적, 매출 이런 게 굉장히 다 좋게 보이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좀 고르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이오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황제죠. 네, 그래도. 뭐 정말 말씀대로 황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어쨌든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길게 봐야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매출 이슈도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보통 시장에서 한 70에서 90% 이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연말까지 또 총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사실 뭐 많은 기업들에게 금리 인하가 작용을 하겠지만, 특히나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좀 금리 인하가 많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당연히 이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나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많이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계속해서 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네.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코미코가 되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네. 파트너님이 많은 분들께서 예측을 다 맞추시고 있다고 하니까 네. 최대한 헷갈리게 내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선택 어떤 거 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코미코입니다. 네, 제가 이 두 종목은 진짜 제가 네. 많이 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둘 다 괜찮긴 합니다만 방금 전까지 고민하신 건가요? 네, 지금 뽑아왔지만 네. 코미코로 일단 결정을 할 거고요. 뭐 뒤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온다라면 또 제가 또 추가 설명을 하고요. 안 네. 나온다면 뭐 이 자리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더 우리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D&D 파마텍과 올릭스입니다. 역시나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D&D 파마텍 강한 호재가 있습니다. 위고비보다 네. 싸고 그리고 또 강력한 마운자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 선택해 주실 건가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D&D 파마텍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올릭스가 저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이제 두 종목 다 결이 비슷한 제약바이오 종목,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일부 매체들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올릭스가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올릭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그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기 때문에 마음속에 제약바이오보다 반도체밖에 없으신 지금 반도체 거 빨리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연관을 하진 않습니다만 올릭스가 정말 급격하게 적자폭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네. 저는 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어쨌든 이번 연도에 계속 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올릭스가 올 연말에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가 가 있을지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릭스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종목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종목에 대한 공부까지도 이렇게 추천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올릭스 굉장히 좀 힘있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퀄리타스 반도체, 파미셀. 우리 파트너님의 머릿속에 이제 온통 가득했던 반도체 또 나와줬습니다. 네.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장기 파운드리 요 수주 잭팟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IP 파트너로 오늘 부상한 뉴스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 네. 수혜가 좀 있을 텐데 요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일단 파미셀 하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왜요? 너무 지금 약간 방금 들썩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너무 설명만 한다고 많은 분들이 좀 그래서 뭘 먼저 뽑을 거냐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파미셀을 저는 좀 올렸습니다. 오, 퀄리터스 반도체 말고요? 네, 파미셀을 올렸는데 네. 파미셀도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이게 기본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파미셀을 기본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 관련으로도 정말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발주가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뭐 파미셀과 직접적인 엔비디아와의 연관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팔 뒤꿈치만 이렇게 살짝 닿아도 계속해서 그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제 블랙웰에서 뭐 계속해서 차세대 칩으로 좀 넘어가면서 두산에 대한 칩을 좀 많이 사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두산과의 독점으로 계약하고 있는 게 이제 또 파미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미셀도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두산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파미셀에 대한 매출도 좀 늘어날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좀 연결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시장을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차세대 제품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판매를 하면서 시장에서 독점력을 점점 키워나갈 거기 때문에 그에 네. 관련해서는 좀 두산 그리고 파미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파미셀이 좀 글로벌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는 파미셀도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미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볼게요. 태광,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경산업의 청양 공장 실사를 좀 가가지고 이제 인수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라는 뉴스가 오늘자로 나와줬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같은 것들 얘기를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딱 우리 정해졌죠? 그러니까요. 제가 뭘 할지. 태광이 네. 이제 또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빨리 한번 또 태광 말씀해 주세요. 태광 이제 없습니다. 제가 태광 미안해. 네,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최근에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굉장히 상회하는 기준으로 이제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네. 사실 최근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HD 현대건설기계와도 좀 합병 이슈가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결국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반도체 칩 생산되고 AI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연말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어쨌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인프라 구축, 결국에는 뭐 건물 짓고 뭐 여러 가지 장비 투입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HD 현대인프라코어 중장비 쪽이 굉장히 크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측에서도 연말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 상태도 사실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인프라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와 한국전력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제 방산이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라서 올라오게 됐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덥지 않으세요, 요즘? 요즘 너무 덥죠, 네.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진짜 제가 원래는 약간 저 스스로를 파충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땀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나는 약간 파충류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땀이 많은 여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렇게 지구가 화가 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자꾸 이렇게 예? 네, 한 살, 두 살 보고 가다 보면 땀이 좀 나는 것 같긴 두 한데. 가지 중에서 골라주시죠. 네. 일단 두 종목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방산 관련 네. 좀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방산 관련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이전의 움직임이 사실 크게 너무 없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방산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많이 거죠?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사실 네. 그 중에서도 갈 놈들은 몇 종목 이제 몇 종목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RF 머티리얼즈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네, 라는 게 잘 가. 네, 제 생각이고요. 네. 한국전력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 여름 관련해서 이제 뭐 전력난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관련 뭐 배선, 송배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상법 개정도 한 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면서 한국전력이 어쨌든 간에 전기요금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년 적자 기업이 사실상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력 상승 그리고 전력 가격 상승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면 좀 추가적으로 더 충분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F 머티리얼즈 귀를 좀 이렇게 막아주고 싶네요. 네. 한국전력 픽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이슈까지도 묻어있는 한국전력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16강의 마지막 라운드까지 함께 달려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벌써 떨어졌다. 아니면 나 이 종목 지금부터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김동하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동하 파트너님과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잘 뜨지 않고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동하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결국에 남는 것 같습니다. 풍산, 삼성전자,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 올릭스, 함셀, HD 현대인프라코어, 한국전력까지 어느 종목들이 또 4강에 올라가고 결승전에 올라가고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8강전 오늘도 오랜만에 이름을 보는 종목들이 또 올라오게 됐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게 됐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과 삼성전자입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고 삼성전자는 더더욱이 응원을 해주고 싶은 게 매번 오늘은 좀 우승 트로피 거머쥐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 올려주실 건가요? 네, 두 종목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원하게 벌써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자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뭘 선택하는지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하시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계속해서 좀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 골랐으니까 풍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사실 한 차례 크게 좀 상승이 나왔었던 6월 달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풍산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하락 구간 있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하락 구간. 이 하락 구간에서 빠질 때마다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빠질 때마다 이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30%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사실 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수급도 계속 바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풍산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붙었던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정말 워낙 강하게 오늘 상승이 나왔었고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서러움을 오늘로서야 이제 좀 해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린 왕의 귀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전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크게 잘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셨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ENF 테크놀로지와 코미코입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코미코 분명 나온다, 출전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지금 좀 여론이 어떤가요? 여론이요? 네. 많은 분들이 코미코 픽이 많습니다. 코미코 픽이 맞나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반대를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예요? 네, ENF 테크놀로지가 저는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2025년 이제 1분기 실적으로만 봐도 전분기 대비 대략 한 18% 정도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전년 대비 대략 한 3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수익성 개선이 조금만 된다면 사실 2배, 3배까지도 충분히 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미코도 사실 같은 비슷한 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ENF 테크놀로지가 조금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원성이 자자합니다. 코미코가 떨어진다고 벌써 떨어진다고 라고도 하시고요. 여론 따라가야지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8강 정도 올라온 종목들은 사실 어떤 관점으로 보든 투자 관점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코미코도 자회사도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 앞으로 상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코미코 좋습니다. 변명 파트너.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만 일단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코미코는 여기서 좀 떨어지게 됐고요.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를 누르고 올라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올릭스와 파미셀입니다. 이 둘 중에서는 당연히 또 파미셀
현대인셀을 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네. 올릭스, 제약바이오 손을 들어주시려나요? 어떻게 해주시려나요? 제가 사실 뭐 제약바이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머릿속에 이제 그래서 각인이 너무 강하게 되어서. 네, 이게 제가 또 여기서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다르고 오다르다, 좀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릭스를 일단은 선택을 했는데 오. 네, 그만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섹터 업종이긴 하지만 네. 골랐다는 게 또 좀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하반기 파미셀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인가요? 파미셀 좋아요. 8강까지 올라온 거 좋은데, 네네. 네, 좋은데 올릭스가 저는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기대감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네. 뭐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따가 좀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릭스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적자 폭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고성장 대비 밸류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속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총이 대략 한 8천억 언저리 정도가 되는데 네. 기술 수출로만 8천억 이상 그리고 1조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8천억 정도 받는 밸류가 저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올릭스가 지금 주가 구간도 굉장히 좀 저점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하반기 그 금리 인하까지 좀 시사가 더해진다면 네. 하반기 저는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올릭스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쭉쭉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들끼리 붙었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랑 한국전력.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워, 너무 더워, 땀이 많이 나 막 이런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밖에 안 했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설명 그래도 조금 길게 해주셨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두 종목 중에서는 뭐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좀 더 하반기 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 AI 전력 인프라 역시 실적 덕후셔서.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야 뭐 물리더라도 탈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주기 때문에 네. 뭐 한국전력도 이제 비슷한 그런 맥락이긴 합니다만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하반기 저는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의 뭐 좀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북미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두산마켓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그 상위 호환 버전을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 계속해서 이제 AI 인프라 관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반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손을 들어주시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네. 선택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너무 찰나로 언급도 안 해주셨고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향한 애정만 잔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이렇게 이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에서 많은 종목들 나왔다. 제약바이오, 내가 지금 이 섹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느 종목을 픽해야 될까? 옥석 가리기 하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동환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동환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쏙쏙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자리 좋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결국 7만전자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렵다, 잘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동하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느 종목들이 또 올라가게 됐을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종목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ENF 테크놀로지, 올릭스,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렇게 남게 됐는데요. 어느 종목이 또 결국 결승에 오르게 되고 최종 우승 트로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죠. 네, 쟁쟁한 종목들 결국 남게 됐습니다. 어느 종목들이 결승에 오르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ENF 테크놀로지 남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항상 이 마의 4강을 넘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결승전까지 또 오를 수 있을지 이제 어느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ENF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몸집이 삼성전자보다 가볍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이렇게 딱 먼저 골라놓고요.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 결승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떨어진 마당에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이 파급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굉장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하반기 실적이 아무래도 좀 크게 기대가 되는 것도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향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뭐 HBM3나 뭐 DDR5 등 이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약진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이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좀 효과를 내년부터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전자 최근에 그 저번 주에 저희가 휴대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좀 기대 그리고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고 메모리 프리미엄 회복 그리고 목표 주가대가 지금 시장에서도 7만 원 이상에서 8만 원까지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기 드물게 오늘 하루 대략 한 7% 정도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 사실 내일 추가적으로 그냥 더 간다고 해도 사실 이상이 없을 만한 그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발 교육이 아니라 이제 그 뭐죠? 네? 발주죠. 네. 테슬라발 그 발주를 받게 되면서 파운드리업을 그래도 좀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그런 이제 바탕 그 베이스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내일 당장 또 추가적으로 몇 프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고,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00조 조금 넘게 이렇게 매출을 했는데 이 파운드리업에서 오늘 이제 대략 한 22조, 23조 정도 그렇게 수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 대비 대략 한 10% 좀 안 되는 구간이죠. 대략 한 8% 정도 되는 그런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강하게 뽑아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기술적으로 사실 뭐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그리고 특히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21점 구간까지도 한번 눌러보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전고점 부근 대략 한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들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닐까?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은 결승전 너무 영광스럽게도 오르게 됐습니다. 결국 네. 또 우승 트로피 거머쥘 수 있을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와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올릭스 제약바이오인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아주 기특합니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실적 위주로 많이 보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좀 쟁쟁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제약바이오인데 4강까지 올라온 게 이미 기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릭스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네. 좀 쳐내야 되겠죠. 네. 보내주시는 겁니까? 네, 이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올릭스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런 의견이거든요. 인식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뭐- 왜냐면 올릭스 손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으니까 네. 올릭스 계속해서 좀 보시면 하반기 정말 지금 가격 한 4만 원 중반대 정도 되잖아요. 사실 저는 네. 뭐 이 이상 뭐 더블로 가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릭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저는 지금 움직임에서는 좀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58억 정도, YOY 기준으로 작년 대비 대략 한 30% 이상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주요 호재라고 할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 결국 이제 인프라 관련 쪽들이 각국에서도 좀 많이 찾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유럽이나 북미 회복이 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광산 인프라 투자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가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축을 각 국들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엔진 부문에 대한 고수익성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네. 발전기용 및 방산용 엔진 중심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터빈을 돌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네. 많기 때문에 AI로 가면 뭐 터빈이나 뭐 모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계속해서 돌려야 이제 뭐 전력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쭉 결승전까지 달려오시면서 내 종목 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벌써 떨어지다니 내 올릭스라고 많이들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김동아 파트너님과 앞으로도 함께 종목들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와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네. 올렸잖아요. 네. 출전을 시켰는데 여기까지 결승전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마치 이제 약간 수상소감 같이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4강의 벽을 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궁금한데 이제 삼성전자 우승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바로 북이나 좀 올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예측을 하셨겠지만 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좀 당연했나요? 이렇게 그런 것 봤을 때? 같습니다. 네, 저만 이제 되게 신났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HBM3라든지 뭐 이제 테슬라발 수주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재용 회장이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좀 사업을 크게 더 벌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아침에 되고 눈 뜨실 있습니다. 때 얼마나 기대되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내일도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이런 당장 내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좀 유심히 좀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오너 리스크 이제 사법 리스크도 좀 사라졌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테슬라발 22조 대략 뭐 23조 계약. 뭐 앞으로 그쵸. 또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물꼬를 좀 텄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8만 원에서 좀 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10만 전자에 대해서까지도 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아직 10층에 사람이 있어요. 9층에 맞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네. 하니까요. 네, 아직 그 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충분히 구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차트상 모습을 봤을 때 단기 고점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21선 이탈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일단 68,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68,000원 이하에 진입을 했을 때는 손절가를 대략 한 65,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보실 분들은 한 21선 구간, 대략 그 구간이 한 65,000원에서 64,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목표가는 대략 한 8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굉장히 근데 아름답게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것 네. 같은데 사실 이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가 금액선은 조금 더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가면 좋을지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일단 오늘 최고가 74,400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형주들은 양봉에 따라붙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굉장히 파급력 있는 그런 이슈를 달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단기간 장 초반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 상승은 조만간 이제 또 그 관세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이 또 눈치 보기를 할 거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매수 적정 가격은 대략 한 68,000원 이하 가격에서 충분히 좀 분할로 매집을 해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손절 가격은 대략 한 64,000원. 그래서 63,000원 정도 좀 유동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1선 이탈을 유심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이렇게 삼성전자 가격선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 68,000원 이하 선에서 들어가시는 거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끌어올려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방금 말씀 나눴듯이 일단 이 삼성전자가 파급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승 출발했다고 이제 또 그런가요?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상승 출발을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또 이번 주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많죠. 네, 연달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고려를 한다라면 사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네.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 카드로 이제 조선 관련해서 좀 협상 카드로 많이 내세운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측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만이라든지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게 되면 미국의 배를 건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관련 쪽에서 좀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선업도
자칫하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고가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까지도 또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시장을 나도 김동아 파트너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저희 생방송 중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동하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부터 함께 해주시고 또 전략 잘 잡아주신 김동하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10시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